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학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청소년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또 MZ 세대를 이제 또 요즘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그 회사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많은 또 우리 새로운 그 우리 청년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청소년을 지난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 MZ 세대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또 여러분들이 서로 또 대화를 통해서 아마 이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2장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육성제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제도로는 여러분들 이제 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모든 그 과목이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우리가 지도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이런 어떤 각종 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2장 청소년 정책서부터 6장 청소년 육성 정책 추진 기관 순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에 앞서서 이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 원칙이라든지 지침,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계획, 그다음에 조직화된 노력,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일정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조직화된 노력, 이것들로 계획된 정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이 정책에 가진 우리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정책의 주체가 개인이나 그다음에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어디요? 이 정책의 주체는 어디냐면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장관, 그리고 이 정책 결정권을 보유한 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정책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어떻게 돼요?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 결정도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정부라는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 장관.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은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헌법. 그죠? 헌법에 의해 기초해서 모든 법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다음에 이제 장관은 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각 부서에서 이런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지고 이제 진행해 나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책은 이 당위성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항을 누가?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의도적인 변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지의 어떤 그런 표출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민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그 공공기관,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어떤 그 기관, 거기에서 이것을 의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표출하고 내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사회 상태로 어떤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돼요? 이 정책 담당자가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행동 지침, 어떤 면에서는 이 행동 지침이다.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지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어떻게 돼요? 이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로 대부분의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이 경쟁과 타협, 이것들을 걸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을 보면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와 야 또 뭐 기타의 어떤 그런 당들이 이제 해서 정책을 이제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법을 만들면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법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총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체 회의에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러면 여기 통과가 됐어. 여당이 지금 뭐 176석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반이 넘다 보니까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 법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있죠. 그래서 타협과 이런 어떤 경쟁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타협과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부가 미래에 어떤 면에서는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세부 결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법규, 목적 이런 어떤 의도보다 한축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정책은 이런 청소년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모든 정책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 정책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이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수립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어떤 기본 방침,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 세대와 관련이 있는 이 시급한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이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적인 여러 가지 활동 방침이라든지 활동 목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늘 말씀드리지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국회라든지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다라고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권위 있는 기관을 해서 여러 어떤 타협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서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정책은 청소년의 삶의 어떤 그런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적인 활동 방침이라든지 활동 목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과 논의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1948년 이 정부 수립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까지 그 개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전담 부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로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선도하고 보호하고 어떤 육성하고 지도하고 지원하고 교정 이러한 이름으로 관련된 어떤 부처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부서와 상호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어떤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그 부처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어떤 관련이 있는 이런 그 부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이 청소년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청소년의 조화와 성장, 그리고 이 발달이라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청소년의 모든 이 정책은 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능이라든지 어떤 수행되는 이 공간을 고려하면, 자,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학교 안에 청소년 정책을 의미하는 이 교육 정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하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그런 정책들, 모든 어떤 그런 지적 활동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정의는, 자, 정부 수립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국가 기능 수행에 따른 어떤 분야별로 이제는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반 정책과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후에 다양한 대응 방안과 이 정책적 접근이 총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책화되고, 그것이 청소년 육성 업무의 영역으로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것들을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정책의 어떤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이 국가 기능의 어떤 전반적인, 뭐 연령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문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청소년 육성 업무의 영역을 어떤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 청소년 정책에서 특성에서 보면, 자, 일반적 의미의 어떤 그런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자,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전통적인 이 별도의 어떤 고유 영역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 정책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과 이 교육 정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은, 자, 모두 주 대상이 어디예요?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교육 정책은 어떻게 돼요? 자, 교육 정책은 정해진 학제에 따라서 6세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등에서 재학하고 있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정책은 아까 지난 학기도 말씀드린 청소년 어떤 그런 기본법이나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년을 연령에 따라서 보면 9세에서 20세까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9세에서 20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 정책은 어떤 정해진 학제에 있어서, 그래서 정해진 학제, 이 교육부, 그다음에 뭐 있어요?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이런 거에 이제 통해서 이제 이게 정해져서, 이게 모든 학제가 정해져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청소년 정책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9세에서부터 20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 정책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정책의 어떤 전달의 어떤 목적과 목표. 그러니까 이 정책의 전달의 목적과 목표 면에서 볼 때, 자, 양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 전인적 성장 또는 전인 교육 실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교육 정책은 이걸 통해서, 자,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초적인 덕성이라든지 어떤 체력 함량, 이 체력의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청소년 정책은 어디냐면, 자, 이 배움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 중심의 각종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덕성과 체력, 이런 것들을 함량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육적인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또 좀 다르다. 여기는 어떤 활동 중심이고 지덕체를 중심으로 해서 덕성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교육 정책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학업 이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육성은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육과 육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청소년의 성장의 시기에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떠나서 활동적인 이런 측면을 같이 해야 균형적인 어떤 청소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이런 그 어떤 상호적인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자, 세 번째 보면, 이 세 번째 보면은, 자, 정책 수행의 이 방법과 수단 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이 교육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교과 과정, 즉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학습 과목과 교과목과 그다음에 시간의 과목별 전문 교사, 이 교수들이 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교사, 뭐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국어면 국어, 뭐 사회, 뭐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자, 이 청소년 정책에서는 자, 사회를 어떤 주된 장소로 하여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어떤 시설 이런 것 등에서 운영하고 실시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개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이나 숙달된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다면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수단 면에 있어서는 자,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그런 전문 교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보면, 이 청소년 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실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개인이 희망하고 그다음에 적성에 따라서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숙련된 지도자와 함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또 이 비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이제 정책적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보면, 자,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생활권, 자연권 여기에서 뭐 심신 단련이라든지 자질 배양, 그다음에 취미 개발, 뭐 정서 협력과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어떤 청소년 수련 활동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정책은. 그러나 이 교육 정책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 교육 과정에 의해서 암기하고 이해 위주로 학문을 수학하는 이 교과목 수업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는 어떻게 돼요? 특별 활동, 그 다음에 이 학업 활동을 정책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정책은 여러 가지 어떤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반면에, 교육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과목을 암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해한다든지 어떤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다양하게 꼭 교육 정책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청소년 정책에는 너무 다르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나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는 조금적으로 어떤 면에서 방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의 이 활동,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체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육성되고 성장하는 그런 목표에는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지적 능력은 그런 거는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놀기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에 우리가 개념적인 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소년 육성의 개념 정의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청소년 육성은 어떻게 돼요? 자,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학교 공교육 제도랑 구별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별도의 어떻게 돼요? 독자적인 정책적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런 것들을 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육성은 학문적으로 이론적 필요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자, 교육 정책인 자, 학교 교육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이외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은 이 학문적 이론적으로 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보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 이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니 이 어떤 포괄적 사회 기능의 하나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의 어떤 그런 개념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통해서 뭐예요?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어떤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의 하나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 교육과의 어떤 개념적 차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청소년의 육성은 자, 청소년들이 이 사회와 자연 속에 이 수련 터전에서 어떻게 돼요? 수련 거리에 참여해서 이 체험과 이 숙달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수련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냐면 자,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감수성을 개발하는 이 궁극적 목표를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도덕적 능력을 향상하고 감수성을 개발해서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반면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돼요? 학교 이런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활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 기술을 습득하는 이러한 것에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 교육에는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정책에서는 체험과 숙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 능력을 갖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딜 많이 갈까요?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가잖아요. 왜?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련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서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위계 질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자기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6남매, 뭐 10남매 뭐 이렇게까지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낳으면 제일 위에 이제 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체계가 쭉 서열이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회의 어떤 가정에서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나가고 있고 이 사회 가정에서의 공동체가 꼭 사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낳아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도 이제 잘못돼서 하나만 낳아 키우는 거.
그래서 하나만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능력을 함상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현재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육성은 철학적, 역사적, 심리적 이런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인간적 감화력을 겸비한 사람, 그다음에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정책은 이런 어떤 그런 고도로 훈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반면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돼요? 과목별 이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와 연령과 학력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 교육 과정 즉 국가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학교 교육을 끝나고 나서 꼭 이런 어떤 그런 육성제도 즉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거에 꼭 갈 의무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부모들이나 이제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방학 동안에도 그런 어떤 그런 수련기관 이런 어떤 청소년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 이런 어떤 게임과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성되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 육성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청소년 육성은 수련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교류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는 것은 외국과의 청소년 교류, 어떤 국내의 청소년 교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학교와의 어떤 그런 청소년 교류, 문화, 그다음에 복지, 환경,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상담 이런 어떤 발달 관련된 이 발달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욕구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청소년 육성은. 그런데 현실적인 업무 수행 체계와 근거 법령에 이제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인데 하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는 뭐 8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비행이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뭐 18세 미만 뭐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9세에서 18세 뭐 그다음에 민법에서는 19세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서 이 업무 수행 실책에서는 근거 법령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맥락에서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의 육성은 뭐냐면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의 활동 정책, 뭐 복지, 아까 말씀드렸다면 정책, 이 개념과 범주를 우리가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진흥법이라든지 지원법,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제도의 핵심을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제 청소년 육성제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 자, 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리해 보면 자,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등에서 배양한 지적 능력, 이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뭐예요? 지덕체를 고루 갖추어서 조화롭게 뭐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 제도와 이 법적 제도를
청소년 육성 제도를 한다. 다시 자,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청소년 관련 이런 제도라든지 법적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육성해 가는 것이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려게 되면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제도와 법적인 것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청소년 육성 제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주도해요? 정부 주도가 누구예요? 정부라는 거죠. 정부가 누구예요? 국회,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장관. 민관에서는 이런 정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다. 그 정부는 국회, 대통령, 장관. 그다음에 민간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나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장관이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러한 청소년 육성의 어떤 그런 수련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수련 활동은 학교 교육의 수업 활동과 구별되는 것이요. 그러죠. 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학교 교육과 청소년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 활동은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수업 활동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어떤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즉 생활권 뭐냐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 유스 호스텔. 여러분들 뭐 다니다 보면 청소년 유스 호스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수련터의 이런 어떤 그 수련터전의 수련결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심신단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전문적, 의도적, 집단적, 체계적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의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게 그 기관에서 설립한 어떤 그런 그 생활권이라든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청소년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전문적이고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체계적 활동,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 수련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자, 청소년 수련 활동과 관련해서 뭐 수련 거리라든지 터전,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청소년 활동 동기와 활동 시간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론과 정책에 대한 어떤 체계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제기관,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면 어떤 시설의 유기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청소년 육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 어떤 그런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책이라든지 뭐 청소년 단체 시설 이런 것들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기관에서는 상호 연관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복지라고 했을 때 이 복지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는 청소년부터 우리가 아동복지서부터 청소년 성인복지 이게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택은 안 들어가나요? 주택도 들어가요. 연금 안 들어가나요? 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 하나 없이 다 연계돼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청소년 활동이었었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자, 보통의 청소년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인권이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근로가 보호되고 여기는 보호되고 신장되도록 하는 어떤 기능과 장애, 그다음에 빈곤, 가정불화 이런 어떤 결손 청소년이 그 결손을 보완해서 보통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기관이 이 청소년 복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받지 않고 어떤 근로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니 결손이 어떤 면에서는 미치지 않도록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 복지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의 안녕과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청소년의 발달과 기능을 최적으로 촉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보장해 가는 것이 이제 청소년 복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청소년 환경은 이 청소년 환경은 어떤 것이냐? 자, 청소년 환경은 자, 청소년 육성은 어떤 도덕적 능력을 함양해서 사회적 이 기능이다 되는 거죠. 능력을 함양하려는 어떤 그런 사회적 기능으로서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수련 활동,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비도덕적 영향이 클 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어떤 청소년의 환경적인 요소에 봤을 때는 이것은 상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몇 미터 거리에서 유해 환경 요소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육성 내용이 어떤 것이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입니다. 자,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의식주, 이러한 생활 취향을 포함하는 어떤 복합적인 총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개인의 어떤 사고, 행동, 판단, 이런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육성은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정리해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년 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조화로운 어떤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통적인 어떻게 돼요? 어떤 전통적 문화와 미풍양소,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화적 정통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국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문화와 전통을 이뤄가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전통적 문화예술을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문제입니다. 자, 청소년 문제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비행이라든지 일탈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개인의 어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불만 이런 것들까지, 즉 내면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접근으로 이제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기능으로 이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서 어떤 비행이나 이런 것이 일탄 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문제, 내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방적 기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청소년 육성의 이념과 방향을 포용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깨닫게 하는 방안을 제도해 나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정말 균형적인 이런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념과 방향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접목시켜서 올바른 삶의 길, 즉 올바른 삶의 길을 깨닫게 하는 방안,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교류입니다. 교류 활동. 그래서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조정 능력, 이 인간관계 조절 능력을 함양하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자율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성숙되는
시기인 어떤 이 청소년 시기에 시기가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고려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런 어떤 인간관계 조절 능력이 쉽게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교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 영역이 주로 어떤 일부의 어떤 청소년 일부의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라서 여기에서 이 청소년은 뭐냐 하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해결하기 전에 개선과 자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수행해 가는 것이 이제 청소년 상담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이론, 그다음에 어떤 기법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지 이론적으로 이제 기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육성제도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관련 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자, 1단계에 있어서는 1단계는 48년 8월서부터 64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뭐냐면 자, 특별히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그 행정기구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처별 이 산발로 추진되고 있고 이 어떤 부처별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사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담기구가 없던 시기예요. 없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돼요? 부처별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관련된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 이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49년에 처음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서 이제 학교 교육을 규정한 법률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과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1949년에 처음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 청소년법이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괴리감은 있었지만 이제 나눠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금 2단계에서는 이제 64년서부터 이제 70년 8월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13년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시기였었는데 자, 주요 업무는 여기서 보면 이 시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내무부 무임소 장관실에서 이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 이것들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를 보면 뭐냐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뭐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 위주의 정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정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 조정하고 규제하고 보호 위주의 청소년 정책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루어져 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단계에 이제 있어서는 이제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77년부터 이제 우리가 77년 8월부터 이제 88년 이제 6월까지 해서 한 11년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됐는데 자,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청소년 관계 정책이 이제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 조정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됐고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그런 87년도에 이제 이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되고 공포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시기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단계에 있어서는 자, 88년 6월서부터 이제 2005년 4월까지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육성법의 어떤 그런 시행과 함께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의 어떤 본격적인 시행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의 이제 구축과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정책의 실제로 어떤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제 한계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시에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련된 전담 조직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체육부가 주관하는 이제 이 그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이제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이제 청소년국이 신설되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자원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집행되고, 이러한 이제 법들이 이제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시기가 제 4단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4단계에서 상당히 이러한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 이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5단계에서는 이제 이 5단계에서는 2005년 4월부터 이제 2008년 2월까지 해서, 이때는 이제 청소년 정책의 이 어떤 조직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통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일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전담 조직이 출범이 되는 이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그래서 그동안에 이원화됐던 그런 청소년 중앙행정 조직을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책 수행의 곤란과 함께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각 부처의 산재한 이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됐었다. 왜 그러냐면 이제 4단계에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런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정부의 어떤 청소년 기능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조정실에 있는 그 어떤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이제 활정 발표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는 이제 2008년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2월까지인데, 여기에는 자,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이제 어떻게 돼요? 통합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정책이 이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명칭이 됐지만 이제 주무부서가 여기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이런 아동과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도 이제 이때 나왔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2008년에 사실 청소년 분야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이 시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동 정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어떤 보호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리고 보육과 아동 성폭력, 모 부자복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여튼간에 혼란스럽게 이제 추진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들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생애 주기별 이제 접근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통합되는 시기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계입니다. 7단계에서는 이제 2010년 3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자, 청소년 정책의 업무를, 자, 여기는 여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져 갔잖아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디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이관되는 이제 이런 이제 청소년 정책이 또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다문화 가족을 포함시켜서 이제는 어떻게 돼?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0년 이제 1월 18일에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여성부가 어떻게 돼요? 여성부가 이제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되면서 이 청소년 정책 업무가 이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여성가족부의 또 이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또 이제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또 이제 폐지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의 그 입법부가 이제 더 이제 야당이 이제 많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않는 이제 이러한 이제 사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그 시기와 어떤 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서는 좀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떤 통폐합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실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뭐 어디를 꼭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과 그다음에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상호 어떤 그런 보완성과 능률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처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